영어 교육을 10년 넘게 받았지만 긴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강의 하나로 10년 동안 해왔던 영어를 이겨야 한다 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완주하고 나면 그동안의 영어는 정말 다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또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다 보고 평가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 독해 능력이 비례해서 올라간다, 실력이 향상된다.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닙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말인데요. 많이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냥 단순히 잡히는 대로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많이 읽으시면 실력이 늡니다.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할 문장입니다. 동영상을 멈추시고 다음 문장의 글 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사전도 찾아보시면서 공격적으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 읽어나가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은 잘 체크해 두시고 일단 수업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 전 영상에서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틀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3가지 틀만 이해하면 평생 해왔던 영어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엄청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정말 쉽고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언어는 쉽고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화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과목 기준점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대화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고 봤던 I love you 라는 문장, 수업 시간에도 매번 나오는 문장, 우리 I love you를 대표 문장으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영어의 어수는 I, you, love가 아니라 I love you만 기억하면 된다. 여기서 단어만 바꿔 끼면은 바로 어려운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가 절대 안 되고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love를 will buy라는 구매할 거다라는 말로 바꾸거나 you를 the car 이라는 차로 바꾸면은 나는 구매할 겁니다 그 차를. 조금 더 어렵게 I를 the company로 바꾸고 love를 개발했다라는 develop으로 바꾸고 you라는 단어를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그 회사는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주인공을 써주고 주인공의 상태와 동작이 뭐가 들어갔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 뭐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채워주면 영어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회사는 개발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란 문장이 있으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그 회사 또는 그 프로그램을 모를 때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화가 되려면 최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알아야만 대화가 된다. 근데 영어는 그 회사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자 할 때,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자 할 때 회사나 시스템 앞쪽에 쓴다고 했나요? 뒤쪽에 쓴다고 했나요? 뒤쪽에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앞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어는 뒤쪽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면 회사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개발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설명해 준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들어갈 수 있다. 상세한 설명일 때는 더더욱 뒤쪽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설명해주는 자리를 핑크색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부분은 그 회사를 설명해주고 있고, 두 번째 핑크색 부분은 그 시스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높은 확률로 문장의 구성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사를 보여주고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설명. 그 책 어떤 책이냐면 이러이러한 책, 어떤 아이템이냐면 이러이러한 아이템. 반복적으로 계속하니까 약간 지겹다는 생각이 들죠. 그 지겹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쉬워지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겹다는 건 익숙하다는 거잖아요. 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영어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영상 보셨던 분들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자만하지 마세요. 막상 실전에 내 던져 넣으면 이 능력 발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명사를 바라보고 어떤 명사인데를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근육이므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다의 기준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거고 실전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실력, 그것만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자주 나오는 구조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죠. 이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시스템을 이라고 하면 언제 개발했고 어떻게 개발했고 왜 개발했고 기타 등등 부연 설명을 해줘야 내용이 더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해주는 자리는 부가적인 자리, 부사어 자리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우리 부연 설명해주는 자리는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맨 앞에 들어가도 되고 맨 뒤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들어가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주어보다 앞쪽에 부연 설명을 넣을 수 있다. 우리가 스피킹, 라이팅 할 때 머릿속에 나는 이라는 주어만 떠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읽을 때라든지 말할 때라든지 부연 설명을 항상 놓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주어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주어가 아니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가 주어인가 얘가 동사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장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문장 맨 뒤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번 주제랑 오늘 주제가 같은 이유는 이것만 잘하면 진짜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문장을 분석을 할 건데 해석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 재료가 필요하겠죠. 사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필수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필수 표현들은 기존 영상들 안에서 다 심층적으로 다뤘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표현을 설명해드리고 바로 문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영어에서 대시나 WH가 나오면은 뭐 알아야 될 거리가 꽤 있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의 내용이 좀 길어진다.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 사인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가벼운 예시를 보자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그럼 know 뒤에 목적어 자리를 짧게 가겠다. WH나 대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을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WH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 길게 쓰겠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을을에 해당하는 자리가 나올 타이밍에 대시 보인다. 길게 가겠습니다. 의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서 해석하기로 했죠. 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얻으려고. 잡을 얻으려고. 용법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서 문맥 안에서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정 안 되면 공식처럼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외우지 않고 문장 안에서 많이 보면서 실제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를 확인하면 끝이 나요. 뭐 이거를 어려운 단어, 거창한 단어로 말하면 수동 진행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됐고 BING가 뭘 하는 중이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BPP가 되어지다, 되어지다와 하는 중이다가 결합이 되면 되어지는 중이다. 끝. 앞으로 BPP가 보이면 그냥 되어지는 중이다. 당하는 중이다. 이 정도를 받아들이시면 끝이 납니다. The system is being installed. The cup is being filled. 해석해보세요. 시스템은 설치되어지는 중이다. 끝났죠. 컵은 채워지는 중이다. 그럼 누군가가 설치하고 있겠죠. 누군가가 컵을 채우고 있겠고요. 그럼 수동 진행이라는 문법 용어를 막 듣고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글을 읽다가 being pp를 만났을 때 수동 진행이라는 거 되어지는 중이다의 의미가 느껴지는 게 중요하겠죠. 들었을 때도 being pp를 들었을 때 수동 진행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어지는 중이다의 실제 상황과 의미가 느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다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let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전에 영상 19강, 18강 이 정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를 막 또 쓸데없는 말로 하면 사역동사라고 배우던데요. 사역동사 필요 없고 그냥 let이 이런 흐름을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 패턴을 아는 것이 문법을 정복할 수 있는 문법 용어 없이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런 패턴으로 자주 쓰이는구나. 이게 끝이라고요. 허락하다라는 말은 뒤에 내용을 짧게 쓰면은 대화가 잘 안 돼서 길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그 길게 쓰여진 내용을 좀 줄여서 써요. 그래서 압축된 형태가 뒤에 많이 나오는데요. 허락하는데 나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알려주세요. Let it go.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두세요.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왜 let it to know는 안 쓰는지 let it to go는 안 쓰는지는 이전 영상을 자세하게 보고 오셔야 합니다. 몇 편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왔거든요. 근데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나 그 이유 궁금하지 않아. 내가 쓸 줄만 알면 되고 내가 들을 줄만 알면 되는데 내가 이 언어의 역사 히스토리까지 알 필요가 없어. 우리도 우리말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쓰는구나 라고 흡수를 해서 그냥 쓸 뿐이지 왜 그렇게 쓰는지는 잘 몰라요. 자, either A or B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한 단어처럼 어울려서 쓰이는 애들이에요. A 또는 B. 전화해라 우리에게 또는 와라 직접 와라.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세요. A or B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hether 이라는 표현은 or not과 같이 어울리면서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까지 더해줍니다. 나는 모릅니다. 뭐를 모르냐면 우리가 목적어 자리를 WH로 썼다. 이 목적어가 좀 길어지겠다의 사인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whether은 or not과 같이 다니면서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 나는 모릅니다. 너가 원하는가 뭐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가 모르고 있다. have pp 해왔다 했다로 그냥 해석해버리세요. 해왔다 또는 했었다 의미로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뭐 현재 완료 계속용법 완료용법 이딴 거 진짜 다 갖다 버리세요. 그 용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완료가 나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다. 그럼 다음 문장 해석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열심히 끝. 용법 다 버리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바라보고 그 상황이 나오면 써보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들리면 또 이런 상황에 쓰였구나 그냥 흡수해버리면 끝이 나겠습니다. It's up to you 라는 표현은 너에게 달려있어 라는 말로 실전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따 나올 거니까. 방금 배운 표현 빠르게 달리고 가겠습니다. 대가 WH가 나오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진다고요.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 비빙 pp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어지는 중이다. let이 나오면 뒤에 주로 사람이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주어 동사 관계로 봐야 된다. 헷갈리면은 let me know 구조를 기억하세요. let me know 3번 해보세요.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무조건 let me know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표 문장으로 알고 있자는 겁니다. either A or B라는 표현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whether는 누구랑 같이 쓰인다고요? or not과 같이 쓰이면서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have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했었다 정도로 그냥 의미를 느껴버리면 상황을 느껴버리면 해결되겠다. It's up to you 라는 표현은 어디 쓴다? It's up to you 라는 말은 너에게 달려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전화를 안 받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긴 내용입니다. 통화상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전화할 때는 I am 누구라고 하지 않고 보통 this is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는 음성 메시지를 잘 안 남기는데 영어권에서는 음성 메시지를 많이 남깁니다. 이런 문화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음성 메시지 남겨져 있으면 무섭죠. 과연 누가 나에게 음성 메시지를. 또 전화 걸었을 때도 음성 메시지 B 나오기 전에 끊으라 바쁘죠. 어쨌든 음성 메시지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지금 음성 메시지 상황이 나왔다. 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할 말이 있겠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애나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우리 아까 명사가 나오면 소개해주기로 했죠. 벨트 버클이라는 회사로부터의 이 사람입니다. 2개가 나왔어요. 2개. 자, 오늘 부연 설명을 하거나 명사를 설명해주는 자리 다 체크해 볼게요. 지금 내가 누군지 설명했으니까 여기도 부연 설명을 하는 핑크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이 얼마나 많은지 이따 확인해 볼게요. 2개 또는 2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떤 2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3개의 아이템들 중에 2개의 아이템들이 되겠죠. 여기 핑크색을 통해서 2개가 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3개의 아이템들이 또 어떤 아이템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뭘 해줘야 될까요? 그 아이템들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대시나 WH가 나오면 그 자리는 길어진다. 길어진다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템들을 어설프게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사인이 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아이템들을 설명하는 핑크색. 그러면 2개, 어떤 2개? 3개의 아이템들 중에서 2개. 어떤 3개의 아이템들? 그 아이템들은 너가 주문했었던 아이템들이야. 지난주에 그 아이템들 중에 2개가 방금 도착을 했었다. have pp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과거로 해석하세요. 정 안 되겠으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핑크색이 없다라고 하면 문장이 얼마나 쉽냐면 그냥 여기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입니다. 2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어려워지고 길어졌어요? 2개가 어떤 2개인지 설명해주고 3개의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들인지 설명해주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중간에 설명해줘서. 시험으로 바라보면 이래서 어려워진 건데 대화의 측면으로 보면 대화가 더 쉬워진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줬을 때가 대화가 더 쉬워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요? 그러나가 나오면은
긴장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나 뒤에 말이 핵심이죠. 나는 진짜 너를 좋아하고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다 필요 없어. 안 좋아해. 이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앞 문장은 그냥 너에게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밑밥입니다. 백그라운드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게 또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생략편에 보면 that you ordered 이 부분의 that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유도 다 알아요. 그 어느 누구도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어를 어려워하고 못하는 영어 바보죠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러나 나는 좀 유감입니다. 뭐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기에도 that이 있었어요. 그러면 I'm afraid 뒷부분의 내용을 좀 길게 쓰겠다의 사인이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생략이 가능해서 빠졌습니다. 진짜 대화에 몰입하고 있으면은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보이죠. 이게 진짜 영어입니다. 대화로서 쓰고 있는 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3개 중에 2개는 왔는데 하나가 지금 뭔가 잘못됐겠죠. 문제없이 잘 흘러갔다면 연락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객님, 제가 그냥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문제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연락이 오겠죠. 자, 여기서 또 가보겠습니다. 그 창고는 보냈습니다. 뭘 보냈냐면 그린 스웨터를 보냈대요. 머릿속에 초록색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린 스웨터. 뭐 대신에? 빨간색 대신에. 그럼 내가 빨간색을 주문했는데 지금 초록색 보냈어. 지금 막 천불이 나 있어야 됩니다. 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몰입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을 창고는 주어이고 센트는 동사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어 활동이 아니라 번역기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이러한 창고야 라고 창고를 설명해주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그리고 보내다는 우리에게 뭐를 보내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초록색 스웨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누가 봐도 우리에게 보낸 거 아니까 그냥 뺀 겁니다. 생략된 거예요. 뭐 대신에 빨간색 대신에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도 그 창고가 보냈습니다. 초록색 스웨터를. 제가 왜 I love you, I love you를 그렇게 외치냐면 I를 warehouse로 바꿨고 love를 scent로 바꿨고요. You를 green sweater로 바꿨고 뒤에는 부연 설명 붙여놨을 뿐 단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 I love you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여기 problem이 명사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문제라고 하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어떤 문제인데요? 문제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럼 또 역시나 여기도 문제를 설명해 주는 핑크색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핑크색만 잡아내도 훨씬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상황이 뭡니까? 바지는 정상적으로 다 주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스웨터가 문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옷을 여러 벌 샀구나. 여기서 진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옷을 구매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검정색 가죽 하이힐 부츠들은 당황하지 마세요. 조금 길어질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검정색 가죽 하이힐 부츠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 종류도 너무 많지 않을까요? 내가 주문한 거일 수도 있고 너가 주문한 거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주문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부츠들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부츠들이냐면 다른 사람이 주문한 거 말고 너가 주문한 거. 첫 번째 줄에 나왔던 items that you ordered랑 또 같은 구조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츠들, 너가 주문했었던 부츠들인데 그 부츠들이 왜?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도착한다의 부연 설명. 하루 이틀 내에 안에는 올 겁니다. 부연 설명. 부연 설명하는 자리는 파란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y라는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대명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열어보고 지나가세요. 그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 몰라. 대화가 안 돼요. 그녀는 집에 갔습니다. 그녀가 누군지를 알고. 누군지를 알아야 대화가 돼요. 누가 갔는지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예전에 해석을 많이 시켜보면 이런 식의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럼 제가 질문해요. 그들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기계적인 번역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번역기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훌륭한 번역기는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나왔습니다. 비빙 PP. 비빙 PP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되어지는 중이다. 그것들은 보내지는 중입니다 라는 건 보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이라 하면 부츠들이 되겠죠. 어디로부터? 우리의 덴버 웨어하우스로부터.
여기는 부연 설명이다. 부츠들은 보내지는 중입니다. 이 창고로부터요. 진행이 나왔을 때 뭘 하는 중이다의 해석이 어색하면 할 거야 라고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것들은 보내질 겁니다. 이 창고로부터. 여기서 또 방심하면 안 되죠. 그 덴버 웨어하우스가 어떤 창고인데 그 창고가 궁금한데 갑자기 창고에 대한 설명이 치고 들어오면서 WH가 보인다는 건 창고에 대한 설명을 내가 좀 자세하게 해줄게. 이 창고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옷을 주문했던 창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야. 그래서 배송 시간이 걸릴 거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더 이어져 나왔어요. 그 부츠들은 이 창고로부터 보내질 거고 창고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배송 시간이 더 걸릴 거야. 결과의 상황들. 앞으로 일어날 결과의 부연 설명. 그럼 여기서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기 회색 부분이 한 문장이에요. 회색 부분이 한 문장이고 부츠들은 보내질 거야가 내용의 전부고 창고에서 올 거야. 어떤 창고인지 부연 설명해줬고 그 창고는 어떤 창고냐면 추가 설명해줬고 이러한 상황으로 그래서 이러한 또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야. 부연 설명. Either A or B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아니면 와주세요. 우리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앞으로 동사하려고. 앞으로 동사하려면. 상황에 맞게 전화 주세요 또는 찾아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앞으로 허락하려면 우리가 아까 let me know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려면. 근데 know는 역시나 궁금하죠. 타동사 뭐를 아는 것을 뭐를이 궁금한데 WH가 나왔다는 건 이 자리를 내가 길게 설명해 줄게. whether이 나왔다는 건 or not과 같이 쓰이면서 주어가 동사하든가 그렇지 않은가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뭐를 너가 원하는가 유지하는 것 스웨터를 유지 킵하기를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주세요. 지금 스웨터에 문제가 생겼죠. 스웨터를 제대로 받으려면 더 오래 걸릴 거고 또 부츠들도 더 멀리서 오니까 더 오래 걸릴 거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스웨터 하나 잘못됐는데 그거 그냥 취소할 거야 아니면 기다렸다 받을 거야? 알려줘. 우리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익숙합니다. 그걸 영어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대화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마존이라든지 어떤 해외 셀러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 영어가 안 되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10년, 20년만 기다릴 건가요? 알았는데 무서워서 말 못 걸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기만 해. 그러다가 그 물건을 포기하게 되거나 괜찮아 5만원 정도는 괜찮아 5만원이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이 왜 괜찮냐면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5만원이면 괜찮아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하면 뭐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외국인과 거래하면서 무역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나는 다시 주문했습니다. have pp 또 왔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다시 주문했습니다. 뭐를? 그 색의 스웨터를 다시 주문했겠죠. 그 색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까 있었던 내용을 집어넣는 연습을 하세요. 무슨 색을 다시 주문했을까요? 빨간색을 다시 주문했겠죠. 빨간색이 오기로 했는데 초록색이 왔는데 내가 빨간색을 다시 주문했으니까 어떤 빨간색? 또 그 색깔이라고 했을 때 오해할 수 있어서 그 색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컬러냐면 너가 원했었던 컬러를 어쨌든 anyway 주문했으니까 알려주라. 그래서 이거는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너가 원하면 더 오래 걸리면서 우리가 보내주겠고 원치 않으면 바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보내주겠다 빼고서 이런 느낌. 아니면 그냥 초록색 보내주세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난 그냥 초록색도 괜찮다.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안 된다. 기다리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진짜 내가 주문한 당사자라고 읽어주고 여기에 답변을 내가 앞으로 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읽어주면 실제 우리가 라이팅을 이 상황에 심취하고 몰입해서 답변을 쓴다라고 하면 그게 곧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이걸 잘하면 토익이든 뭐든 잘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장들은 다음 시간에 볼 문장들인데 미리 꺼내보는 이유는 주어를 쓰기에 앞서 부연 설명의 내용이 많이 안 나왔는데요. 여기서의 주어는 I have some exciting news. 여기까지가 메인 주어 동사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연 설명. 그럼 주어 동사 전에 Before we start this morning 이라는 부연 설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exciting한 뉴스들을 이런 식으로 주어 앞에 부연 설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 부연 설명은 어디로 갈 수도 있다고요?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럼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I have some exciting news to share. 뒤로 가서 Before we start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문장들도 이 원리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원리 원칙 안에서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안 긴 문장을 어려운 문장으로 받아들였죠. 그럼 길어지는 문장에는 전부 다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핑크색을 지배하면 영어는 훨씬 쉬워진다는 이야기. 긴 문장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 긴 문장을 잘 읽으면 토익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 회색 부분을 봐주세요. The warehouse sent a green sweater instead of a red one. 이 부분은 핑크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쉬워 보였던 겁니다. 핑크색이 들어가면 어려워진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글 쓴 사람은 핑크색을 넣어줘야만 대화가 되니까 넣어준 건데 우리는 핑크색이 들어가면 불편해한다. 핑크색을 한번 다 지워볼까요? 그러면 핑크색의 역할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지워볼게요. 핑크색을 다 지우고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명해주지 않아도 내가 아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겠죠. 핑크색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랑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마저도 설명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돼. 그만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그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으면 설명 좀 해주라.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이야? 그게 뭔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지 말지는 눈치껏 센스 있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애나야. 설명 안 하고 넘어가. 애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 그럼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의 생각은 도대체 애나가 누구지? 뒤에 내용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안 가. 도대체 애나가 누구지? 두 개가 도착했어. 그 두 개는 뭘까? 그 창고는 지금 폐쇄했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느끼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창고는 어떤 창고지? 근데 그 사람은 누구? 나에게 말 건 그 사람은 누구였지? 이러면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핑크색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인데?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연습이 영어 학습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말의 근육에 없는데 영어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영어를 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해야만 앞으로 영어는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자동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명사가 나올 때마다 그 책인데 어떤 책인데 하는 순간 뒤를 해석하기 싫어도 영어가 열리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진다고요. 개념이 100%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찾기 때문에 실전에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죠. 앞으로도 다양한 예문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 제가 영상을 조금 길게 올리면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절대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낭비했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분짜리를 올리든 1시간짜리를 올리든 영상을 100개를 올리든 간에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영어를 잡아내시면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네. 나는 이런 거 재미없어. 나는 당장의 점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10년의 목표를 바라보고 천천히 꾸준하게 할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스피킹 뱉어낼 수 있는 뱉어보는 연습을 하는 스피킹 영상도 앞으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테니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